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염증과 노화 반응이 심해지면서 혈관과 심장에 손상을 줄 때 나타나는 신체 현상, 그리고 한 가지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전에 염증과 노화 반응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혈관과 심장에는 어떻게 해서 손상을 주고 혈관 건강에 나쁘게 하는지,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신체 현상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해결책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생체 리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생체 리듬, 특히 아침은 깨우는 시기거든요. 아침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코티졸과 미네랄 코티코이드입니다. 자, 둘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아침을 깨우게 됩니다. 미네랄 코티코이드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각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각성의 힘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코티졸이죠. 따라서 오전 중에 코티졸이 충분한 농도를 유지, 미네랄 코티코이드는 각성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안정 상태로 몸을 돌립니다. 근데 코티졸의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미네랄 코티코이드 우위 현상에 가게 되고, 이게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몸에 염증 반응이 강화됩니다. 여러가지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NF-kappaB 같은 수치가 높아져 있죠. 따라서 아침에 적정한 코티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신기능자, 깨어진 하루의 일주기 리듬에 있는 사람들은 오전 중에 염증과 이로 인한 DNA의 산화 스트레스, 가속 노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주기가 문제가 되고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게 되면 코티콜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코티졸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고 아침에 스폰지처럼 무기력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부신기능 저항성, 일부에서는 부신 피로라고 하죠. 자, 코티졸은 이제 비정상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오전에는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밋밋하게 있다가 오히려 오후에 올라가서 힘을 짜내는 거죠. 근데 오후에는 오히려 안정돼야 되는 상태에 코티졸이 올라가 있으니까 몸이 뒤늦게 각성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일입수 저혈압이 있고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신피로 증후군이고요. 그렇다면 오전에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증상, 미네랄 코티코이드가 우위에 가게 되니까 각성 반응이 과도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리 뜹니다. 부신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으면서 머리가 멍하고 아프다. 그래서 오전 중에 이유 없이 혈압이 올라가면서 맥박이 빨리 뛴다. 전반적인 몸의 염증 반응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한 오전의 염증 반응, 가속 노화 과정이 촉진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요? 부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적절하게 당을 못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코티졸이 5 이하거나 DHEA가 100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50 이하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육에 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감소증도 더 악화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양 결핍,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칼로리 결핍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굶으면 저녁은 생존 반응으로서 폭식하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위나 장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는 걸 필요하지만 오히려 근손실과 같은 해를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코티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신기능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더불어 수면 부족이신 분들도 이런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지금 현재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아침을 먹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맞다고 해서 자기에게도 반드시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트렌드가 대세라고 해서 그 대세에 반드시 편승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에 맞게,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장의 움직임이잖아요.
밤새 잠든 뇌와 몸을 깨워서 오전 시간에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는 아직도 우리 몸을 잠든 상태로 유지해서 뇌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전에 저조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 취약한 이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다량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출출할 정도로. 반드시 아침 식사를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물,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양질의 단백질, 적절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드셔주셔서 아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침 먹으라고 하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밥맛이 없으면 못 먹는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은 하루에 4번의 피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그리고 밤에. 그래서 야식이 그렇게 땡기는 거죠. 근데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봤습니다. 식전에 그렐린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올라가던 동물들에서 시기를 며칠 동안 제한하자. 즉 아침 식사를 며칠 동안 안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또 올라가요. 식사해라. 또 그 다음날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렐린 호르몬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밥맛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호르몬은 밥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올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게 호르몬의 피드백입니다. 즉 그렐린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밥맛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침에 밥맛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렐린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렐린이 그때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 아침에 유난히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면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양질의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없던 입맛이 생겨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